6시 정각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제가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손에는 싸구려 커피가 든 종이컵, 귀에는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맴돕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는 단조롭지만 머릿속은 늘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15억 원이라는 재산, 안락한 집, 안정된 미래. 그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단지 실패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60세,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지만 과거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모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작은 제조업체에 입사해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꾸준함이 제 장점이었죠. 30대에는 결혼했고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시절 집 한 채를 사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여유 자금은 주식과 적금에 넣었어요. 40대가 되면서 회사는 승진 기회를 주었고 연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렇게 50대에 접어들며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자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15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아내와 함께 쌓아온 시간, 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죠. 50대 중반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노후를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거나 아니면 작은 빌라를 사서 임대 수익으로 여유롭게 살 생각이었어요. 꿈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이고 충분히 가능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58세, 그러니까 2년 전의 일이에요. 퇴직을 2년 앞두고 회사 동료였던 K를 만났습니다. K는 저와 같은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동료로 늘 부침성이 좋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는 몇 년 전 퇴직한 뒤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K는 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어. 제대로만 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어. 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K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금 시세 차트, 투자 성공 사례, 심지어 그가 투자로 얼마 정도 벌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투자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주식도 소액만 했고 리스크 큰 상품에는 손대지 않았죠. 하지만 K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금이 안전자산이라며 특히 물리적 금을 직접 매입해 보관하는 방식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 얼마 안 나와. 금은 실물 자산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그의 말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고 자산을 조금 더 불리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K는 저를 한 투자 세미나에 초대했어요. 세미나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련된 분위기, 정장 차림의 강사들, 그리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죠. 강사 중 한 명은 해외 금광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금을 매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금괴를 직접 보여주며 이게 바로 당신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K는 저를 따로 불러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고 저는 점점 더 끌렸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아내와 상의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K가 보여준 자료와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죠. 결국 저는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15억 원 전부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는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계약서와 투자 서류를 준비해줬어요. 서류는 복잡했지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 믿고 따랐습니다. 금괴는 안전하게 보관소에 저장되고 저는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투자 계약을 체결한 날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자산이 드디어 더 큰 결실을 맺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K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지 한 달째 약속된 수익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죠. K에게 연락했더니 금 시세가 잠시 흔들리고 있다. 곧 정상화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2달째에도 3달째에도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고 K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이 오더라도 곧 해결될 거야 라는 말뿐이었어요. 불안이 커지면서 저는 직접 투자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세미나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K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는 이미 먹통이었고 사무실은 며칠 뒤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돈이 다 날아갔어.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15억 원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세미나 K의 설득, 계약서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설명할수록 제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어떻게 우리 전 재산을 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사기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K를 찾기 위해 그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그가 자주 갔던 장소를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비슷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투자, 고수익 보장, 그리고 텅 빈 사무실.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가 너무 치밀하게 조작됐어요. 회사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소송은 예상대로 길어졌고 변호사 비용만 더 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아내는 이제 어떻게라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돈을 잃은 뒤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집을 유지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의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집을 내놓으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갚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지만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사 당일 짐을 옮기면서 아내가 조용히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59세가 되었을 때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남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후임자가 정해진 상황이라 불가능했어요. 결국 저는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루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경비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고 더운 여름이면 땀으로 옷이 젖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며 느끼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저는 매일 밤 경비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K의 말투, 세미나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내가 서명한 계약서,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그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말을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후회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K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소식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K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경찰이 그의 행적을 추적해 잡아낸 거였죠.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K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쌓이면서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K를 만난 날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어요. K와 그의 일당이 빼돌린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15억 원, 30년 넘게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책임을 물을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그 사이 집안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녀는 자주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면서도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주말에는 배달 일을 했고
평일에는 경비 근무 후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잃은 돈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후회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투자 사기에 대해 공부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사기 예방법을 찾아보고 금융 관련 강의를 들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와도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경비실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15억 원이라는 자산을 쥐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 카페를 꿈꾸던 그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을 붙잡는 대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K와 그의 일당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받은 처벌이 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희는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예전처럼 사소한 농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실패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살아왔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일도 묵묵히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삶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